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상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세종시에 있는 상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거는 세종시 상가에 대해서 상가에 한해서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라 상가 투자에 관해서 상가를 가지고 노후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좀 상가에 관한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개인적으로 또 상가를 좀 살 기회도 있었고 해서, 자, 겸사겸사해서 한번 상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상가가 왜 문제가 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이제 경험상 얘기하는 거예요. 상가를 사시는 분들이 보면 은퇴를 앞두고 상가를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은퇴를 앞두고 몇 년 앞두고 이렇게 미리미리 사두시는 분들이 있고, 은퇴하고 내가 이제 소득이 없으니까 월 정기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상가를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가 1층짜리 하나 사는 6억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6억을 가지고 사질 않아요. 현금 6억을 가지고 사질 않는다. 대부분이 최소한 30에서 50% 대출을 받아요. 평균 50%를 대출을 받으면 3억을 받는 거잖아요. 3% 이자만 해도 뭐 한 달에 8, 90만 원 되려나요? 뭐 이제 금리에 따라 좀 틀리니까 뭐 한 80만 원이라고 하시죠. 요즘 또 금리가 낮으니까. 자, 그러면 6억짜리를 사가지고 이자만 80만 원 내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거부터 생각해야 돼요. 뭐 세종시를 기준으로 해서 뭐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뭐 다른 데도 거의 비슷해요. 제가 보기엔. 예를 들어서 6억짜리 산 거면 지금 세가 잘 나와야 150, 뭐 조금 안 나오면 100만 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20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나마 이제 목이 좋아서 잘 나가서 120만 원 받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안 나가요. 안 나가 상가가. 자, 120만 원을 받으면 이자로 80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40만 원이 남잖아요. 그럼 자기 돈 3억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 3억을 내가 다른 데서 굴리거나 뭐 저금을 하거나 결국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자, 그리고 세금도 내야 돼요. 건강보험료도 올라가고. 자, 그러니까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산 상가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나마 잘 나가서 이제 120만 원을 받는 건데, 자, 문제는 안 나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1층도 나가는 곳이 있고 안 나가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 1층이라고 해서 다 잘 나가는 게 아니다. 주동선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주동선이 안 나오는 곳에서는, 유동인구가 없는 곳에서는 상권이 형성이 안 되니까 내내 공실이 있다라는 거. 공실이다. 자, 마찬가지로 또 2층, 3층, 4층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또 공실이더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세종시 온 지가 한 5년 된 것 같은데, 자, 5년 동안 상가가 안 나가는 곳도 허다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얼마나 환장하겠냐, 이거 환장하겠냐. 예를 들어 10억을 주고 샀는데, 이 나성동 같은데, 자, 이 나성동이면 뭐 미래의 그 세종시의 명동, 강남 사거리, 그 정도로 가장 핵심 중심 상권이에요. 어바나트륨이라는 곳이 1층이 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10평 기준으로 한 8억에서 한 10억 줬을 거다. 목이 좋은 데는 10억까지 갔을 거다. 전용 평수 기준으로 평당 1억을 준 거잖아요. 자, 1억을 줬는데, 자, 8억을, 예를 들어서 8억을 줬어요. 그러면 상가가 안 나가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3분의 2예요. 3분의 2. 그나마 나성동에서 잘 나가는 상가가 공실이 조금 비는 상가가, 자, 이게 보세요. 여기가 이제 요번에 입주하는 주상복합이에요. 이게 쭉 일자로 이렇게 배치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입주 장사도 해야 되고, 이 아파트를 보고 들어오는 부동산들이 있겠죠. 자, 이게 어바나트륨이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여기는 좀 들어왔어요. 여기는 이쪽 라인은 들어왔는데, 자, 보세요. 물론 이게 이제 시차도 있겠지만, 자, 여기도 다 나가진 않았다. 자, 다 나가진 않았다. 이렇게 비어 있는 데가 많아요. 자, 이렇게 보면 비어 있는 데가 있더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다 나가진 않았다. 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10억을 줬다 이거예요. 10억을 줬다. 자, 그런데 이 부동산이 임대료가 얼마겠어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150에서 잘 받아야 200이에요. 그럼 150이에요. 150. 그러면 10억을 줘서 150을 받는 거예요. 이거 1.5%예요. 은행 이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또 한
5억은 또 대출 받았겠죠. 자, 그럼 5억이면 얼마예요? 150이에요. 그냥 받아서 이자를 내는 거예요. 남는 게 없다. 그나마 여기는 나간 거고, 자, 2층 뭐 3층 이런 데는 뭐 안 나간 집이 더 많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상한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한 800가구, 900가구인데 여기에 상가가 몇 가구가 들었냐면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 뭐 150, 뭐 한 150에서 200호 정도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또 상가가 들어오면 이거 뭐 다 부동산으로 채울 수도 없고 다 부동산이 들어올 수도 없죠. 이거 부동산 이거 다 들어와가지고 장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렇다면은 여기 상가가 오픈할 때는 여기 상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쪽으로 이사 가겠죠. 이쪽이 비싸니까 당연히 이쪽은 싸질 거고, 물론 이제 처음에는 상가를 받으신 분들이 제 가격을 받겠다고 버텨요. 내가 뭐 한 5억에 받았는데 최소한 200을 받아야 되겠냐,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또 버티다가 안 나가죠. 안 나가니까 결국은 100으로 내리는 거예요. 반으로 내린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또 이쪽으로 이동한다. 수요는 한정돼 있고 이렇게 공급이 딱 증가하니까 상가의 월세는 또 반토막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 세종시 상가에는. 자, 이게 세종시만 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신도시 전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은 좀 실전 강의인데, 자 보세요. 이 상가를 분양을 할 때 나성동이 기존에 비싸가지고 분양이 안 됐어요. 이 어반 아트리움도 제대로 분양이 잘 안 됐어요. 너무 비싸게 분양을 하다 보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시행사에서는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한 3분의 2 가격으로 분양을 하자. 자, 그래서 여기는 거의 다 완판을 쳤어요. 저도 싸가지고 하나 분양을 받아볼까 하고 갔었어요. 처음에 제가 분양받고 싶었던 곳은 이곳이에요. 이곳에 이게 통으로 나온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쪼개져 있겠죠. 이 코너를 받고 싶었죠. 제가 이 코너면 사겠다고 그랬어요. 이 시행사에다가 이걸 분양하는 팀에 물어보니까 여긴 다 말을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코너 입지는 말 그대로 어떤 큰 손이 이게 다 떠가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이 통으로 떠간다고 그러죠. 통으로 떠가서 자기네들이 잘라서 뭐 프리미엄을 받고 팔고 그래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일반인들한테는 좋은 그 코너의 땅은 안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 거기까지 순서가 안 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입지는 뭐든지 들어오고 공실이 될 확률이 없다라는 거예요. 임대료가 뭐 여기 시세가 있으니까 뭐 크게 뭐 비싸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중요한 건 공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실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그 코너 입지는 미리 그 큰 손들이 다 떠간다는 거예요. 떠간다.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는 다 떨거지들만 나온다는 거예요. 떨거지들만. 임대가 안 나가고 공실이 될 확률이 많은 상가들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가 받고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제목에서 이야기했듯이 상가 공실이 5년을 지속해봐요. 이거 분양받았는데,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뭐 여기도 그렇고 다 그래요. 세종시가 5년을 그 공실이면 그 한 달에 150만 원 이자 관리비. 여러분 관리비가 얼마나 나오냐면 저렴하다 생각하면 평당 5천 원이에요. 그러면 전용 기준으로 내는 게 아니라 분양 면적으로 내는 거야. 그러면 내가 40평짜리 전용이면 분양 면적은 전용률이 한 50%, 54%, 55%니까 대략 80평 가격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40만 원 정도가 40평 기준으로 40만 원을 내는 거예요. 전용 기준은 만 원이 되겠죠. 이자까지 하면 한 150이 나오게 돼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나마 월급쟁이면은 월급쟁이라고 해도 힘들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월급 한 500만 원 받는데 여기다가 150만 원을 받고 나머지 생활비로 쓰고 뭐 그러면 그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자, 그렇게 5년의 세월이 가더라. 자, 문제는 뭐냐면 그 5년 후에도 기약이 없다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이야. 5년 후에도 기약이 없더라. 영원히 안 나갈 상가가 있더라는 거야. 자, 그러면 그 상가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 상가는 결국은 그냥 사무실로 싸게 내놓는 거야. 뭐 나가기야 나가겠죠. 싸게 사무실로 뭐 예를 들어서 150만 원짜리인데 뭐 한 50만 원 주고 뭐 관리비만 내고 살아라. 그래도 한 100만 원이 깨져요. 자,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그나마 그렇게 나가는 것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어떤 그 정주 인구가 막 채워지고 회사가 들어오고 조그만 자영업자들이 들어오고 뭐 그런 단계에서 그나마 나가는 거니까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5년도 안 된다. 그러면 10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10년이 걸릴 수 있다. 자, 상가는 잘못 사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주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뭐 한두 건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세종시나 유래시나 뭐 다른 신도시들 상가 공실률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 자, 여러분, 이게 구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우리가 그 신도시를 만들고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LH도 적자를 면해야 될 거 아니에요? LH도. 그러니까 어떤 상가 용지를 비싸게 분양하고 많이 분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저금리하고 겹쳐가지고 이 상가의 분양가가 올라갔어요. 공급은 과다하고 분양가는 올라가고. 자, 그러니까 안 나가면 그냥 죽는 거야, 이건. 그런 점에 많은 그 초보자들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상가는 제가 보기에는 이 고수가 아니면 달려들으면 안 돼요. 특히 이 신도시 상가는. 자, 그리고 상가 경매 받는 것도 고수가 아니면 쉽지 않다. 받았는데 공실이면 그 공실 해결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층에 상가가 잘 나가는 공실이 없는 상가는 거의 신권으로 낙찰돼요. 유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가 잘 나오면 사람들이 많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 입지는 그렇게 희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실이 있는 경우는 낙찰받기가 쉽겠죠. 유찰 되면서. 자, 그런데 그 공실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그게 바로 이제 고수와 중수, 하수의 차이예요. 그 고수들은 그런데 거기서 사업을 하거나 거기를 공유 오피스를 만들거나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이 있잖아요. 자, 그런 거를 메꿔 나가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고 그렇게 또 효율적이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 기준으로 봐서는 생각을 해보세요. 낙찰 받았는데 고수라고 해도 안 나가는 상가는 안 나가는 거예요. 고수가 어디 가서 세입자를 만들어 오겠습니까? 못 만들어 와요. 그건. 자,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게 뭐냐면 거기다가 이제 사업 아이템을 넣는 거잖아요. 고시원을 넣는다든지 스터디 카페를 넣는다든지 공유 사무실을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아이템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고시원을 넣는다는 것도 이제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 건물의 용도도 있고 다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스터디 카페를 넣는다. 요즘 유행인데 그거로 또 수익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스터디 카페를 만드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인테리어비가 약 1억 정도 든다고 할게요. 퀄리티에 따라 틀린 거니까 평소에 따라 한 1억 정도 드는데 잘 보신 분들은 월 매출이 한 수익이 1,000만 원까지는 간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한 1년간은 내가 버는 1,000만 원은 그거는 내가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는 거예요. 인테리어 비용이 1억이 들어갔으니까. 1억 이상 더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면 최소한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내가 회수하는 기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인테리어가 또 낡아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스터디 카페라는 게 내 거만 들어오나요? 옆에 또 건물에 새로운 컨셉으로 좋은 또 스터디 카페가 들어오면 손님이 안 오겠죠? 자, 그런 문제도 있더라는 거야. 그게 요즘 월 소득 1,000만 들기, 2,000만 들기 해서 어떤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그런 사업들 하는데 그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면 내가 투자하는 비용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공실인 상가를 어떤 궁여지책으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있더라. 그런 거에 조심하시고 환상에 또 빠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보면은 제가 1억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윳돈이 1억이 있어. 그럼 여윳돈이 1억뿐만이 아니죠. 스터디 카페를 하려면 거기 보증금도 몇천만 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에 들어갔다. 아니면 상가를 매입하면 더 들어가겠지만 임대로 해도 한 1억 5천 정도가 있다. 그러면 저 같으면은 그거 가지고 그 스터디 카페나 그런 거 안 해요. 저는. 뭐로 복잡하게 그런 걸 하겠습니까?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른 또 경쟁업체 또 때문에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제가 주식을 잘하니까 제가 또 미국 주식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미국의 우량주들을 사죠. 미국의 우량주와 성장주의 요건을 갖춘 주식을 사면 기본이 3%인데 3%의 이자가 나오고 배당금이죠. 배당금이 나오고 미국 주식은 좋은 주식은 또 계속 우상향하니까 저는 그게 훨씬 낫다고 말해요. 그리고 또 주식에서 차익을 보면 또 그걸 또 부동산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러나 이제 뭐 저와 같이 주식이 전문가가 아닌 분들은 뭐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있겠죠.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코너의 상가가 좋아 보이죠? 자, 근데 여기 이게 하나 리더스 볼인데 가구 수는 많지는 않아요. 자, 그러나 이 앞에 그 질 풍경채도 단지수가 크고, 자, 여기도 어반 아트리움이 있고, 자, 여기도 어반 아트리움이 있으니까 결국 나쁜 상가는 아니에요. 자, 나쁜 상가는 아니에요. 좋은 상가예요. 이 코너니까. 자, 그런데 이게 사실 디테일한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이 보도의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자, 그러면 이 사건과 이 사건은 너무 먼 거야. 이게 왔다 갔다 하기에는 교차 상권이 되기에는 너무 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멀다 보면 이게 맞상권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런 문제도 있고요. 자, 제가 왜 이걸 얘기를 드냐면, 이걸 가지고 얘기를 드리냐면, 제 기억으로는 이거를 어떤 분이, 이게 안 팔렸어요, 처음에. 사실 이런 코너와 같이 그냥 누가 떠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누가 떠가야.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걸 안 떠갔다라는 거야, 선수들이 안 떠갔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나중에 제값을 받기가 어렵겠다. 자, 그런 점이 있겠죠?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런 점 때문에 이걸 누가 일반인이 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일반인이 샀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가봤어요. 여기를 가봤는데 입점이 안 되더라는 거야. 여기는 지금 부동산이 들어왔잖아요. 자, 여기는 지금 부동산이 들어왔어요. 다 들어왔는데 여긴 입점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안 들어오겠어요? 이분이 비싸게 줬기 때문에 안 들어온 거예요. 비싸게 줬기 때문에 월세를 비싸게 달라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 들어오는 거죠. 만약에 싸게 넣으면 들어오겠지만 이분이 싸게 넣을 생각은 전혀 없겠죠. 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상가를 가지고 이야기했냐면, 자, 이분은 이걸 분양받았을 때 굉장히 A급 입지라고, A급 상가라고 본 거예요. 분명히 상가는 좋아요. 자, 그러나 그것을 짓기 전에 봤을 때, 도면만 보고 봤을 땐 딱 그랬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다 짓고 나고 보니까, 자, 보세요. 이 보도블록도 너무 넓고, 자, 보시면, 자, 그리고 이 초이스 할 게 너무 많다라는 거야. 대안이 너무 많다. 자, 굳이 여기를 안 들어가도 되고, 여길 들어가도 되고, 여길 들어가도 되고, 그리고 이 옆으로도 많다. 자,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자, 보시면 여기가 이게 도시광장이 나오면서 여기가 막다른 길이에요. 막다른 길. 차의 동선이 끊어지는 라인이라는 거예요. 막다른 길이라는 거. 상권의 마지막 끝점이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거리는 상가가 안 나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도시광장 쪽이 사람이 번잡스러워서 이게 상권이 이렇게 형성되면 그나마 다행이겠죠. 저는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특히 이쪽 상권은 괜찮아요. 이쪽 상권은. 그러나 이 중간에 있는 상권은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데 다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케이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그 상가를 사실 때 정확하게 그 주동선, 유효동선이라고 그러죠. 그걸 여러분들이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 개념을 정확히 알고 그걸 계산하고 앞으로 상권이 어떻게 형성될지를 알고 정확히 사질 못해요. 팔아먹는 사람들한테 감언이설에 이렇게 뭐 속는다고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비싸게 사는 거예요. 그 전체 분위기만 보고 사는 거야. 여기 나성동 상권이고, 여기 어반 아트리움 있고, 아파트 단지 있고, 코너이고, 뭐 좋잖냐, 그죠? 그렇게 보고 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다 사다가 다 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데도. 자, 이게 여기 끝단이잖아요. 그죠? 상권이, 어반 아트리움도 이게, 끝단이고, 이 도시광장 기준으로 보면 끝단이고, 여기까지 사람들이 흘러내려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여기 분양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게 이제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영원히 안 나갈지 모른다는 거야. 여러분, 한 가지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우리가 기준이 항상 서울 기준으로 보잖아요. 뭐 서울이나 뭐 대전 광역도시 뭐 이렇게
대도시가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진 도시, 성숙한 도시, 자, 그런 도시를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상가가 공실이 있겠냐라고 하잖아요. 자, 그건 옛날에 만들어진 거예요. 옛날에 수요와 공급에 따라 만들어졌고, 가격도 다 균형점을 찾아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시장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는 인구도 다 유입이 안 됐고, 그리고 공급은 또 과잉이고, 임대료는 비싸고, 자, 그런 게 다 밸런스가 맞춰가려면 한 10년이 걸리더라. 자, 10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만약에 여기가 지금 뭐 200 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나중에 상권이 맞춰지려면, 이게 상가가 맞춰지려면 결국은 뭐 70에 맞추든지 60에 맞춰지든지 뭐 그렇게 해서, 그것도 그나마 사람이 이용을 할 때 60만 원이나 70만 원 내고 들어올 때도 장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게 다 맞아떨어질 때, 가격과 수요와 공급이 다 맞아떨어질 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이것도 어떤 상가의 기본 원리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노후에 대한 상가만 있으면, 자, 저도 그래요. 상가에 대한 로망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저라고 왜 없겠어요. 저는 별로 상가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상가를 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뭐 월세 수익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거리가 떠야지 또 월세를 많이 받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시세 차익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 상가가 얼마나 어렵냐면, 요즘 그 나성동 상권에서 가장 잘 나가는 상권이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이 나성동 상권에서 요즘 가장 번화한 거리가 바로 이 거리예요. 이 거리를 뭐라고 그러더라? 뭐 하여튼 요거리예요. 여기는 진짜 뭐 20대들로 꽉 찼어요. 저녁에 가면 막 장사가 엄청 잘 되고, 뭐 새도 비싸겠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거리가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여기도 처음에 이거 다 공실이었어요. 하나하나 들어오다 보니까 젊은 아이들이 오면서 이게 장사가 잘 되고, 임대료도 꽤 비싸겠죠. 뭐 권리금도 붙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런데 애초에 여기 분양받은 사람들이 여기 뜰 줄은 누구도 몰랐다. 자, 이것도 운이었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운이 작용한 거예요. 운이 작용. 여기가 뜰지 다른 데가 뜰지 그걸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죠? 그건 모르는 거다. 또 문제가 뭐냐면, 자, 여기가 떴어요. 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결집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 그래서 뜬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의 어떤 그 지방 상권 같은 경우는, 뭐 서울 상권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상권도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면 뭐 굉장히 날렸잖아요, 옛날에. 근데 지금 어디로 갔어요? 가로수 거리로 갔잖아요. 그죠? 가로수 거리로. 자, 그러면, 자, 이 상권이 이제 저무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쇠퇴할 수 있다라는 거. 언젠가는. 자, 만약에 여기가 다른,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거리에서, 이 나성동의 다른 거리에서 좋은 뭐 술집이 생겼다든지, 좋은 뭐 어떤 거리가 만들어졌다든지, 그러면 이 상권 통째로 다 이전을 해버리는 거야. 애들이 여기 찾는 손님들이 다 그쪽으로 이동하면 이쪽 거리는 또 죽는 거야. 자, 상가라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고 여기 잘 나가는데 이분들이 뭐 팔라고 막 부동산에서 얘기하겠죠. 근데 잘 나갈 때 이분들이 팔겠습니까? 안 팔겠죠. 자, 그런 거예요. 상가는 그만큼 어려운 거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려운 점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나성동 상권이 참 이야기가 좋은 건데, 자, 여기가 원래 백화점 부지예요. 백화점 부지인데, 자, 이 백화점이 안 들어오고, 자, 이 어반 아트룸이라는 게 뭐랄까요, 그 회사가 MD 구성을 해서 어떤 이 상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여기 입주자들이, 이 분양받은 사람들이 관리단을 만들어 가지고 개별적으로 알아서 맞춰야 돼. 예? 회사가 조금 해주는 부분은 좀 있긴 있어요. 뭐 들어왔다 다 망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자, 그러면 여기에 이게 결국은 이 거리가 뜨려고 하면 결국은 여기 뭐 쇼핑몰인데, 이게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처럼,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은 현대백화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대백화점에서 뭐 그 음식점을 또 기가 막히게 또 구성하고 가격도 싸고 뭐 모든 브랜드를 다 넣는데, 여기는 그런 게 안 되잖아요. 이 어반 아트리움은.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상권이 형성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없는 거야, 어반 아트리움에.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상권이 형성 안 되니까 여기 상가는 공실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기약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런데다가 여기 백화점도 이게 안 들어오잖아요. 아직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그 세종시 규모로 봐서는. 자,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결국은 이 거리가 이게 형성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냐. 자, 그런 점들을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겠냐 이거야. 어떻게 알겠냐. 모른다 이거야, 모른다. 이 세종시의 명동은 강남 명동은 어반 아트리움이다라는 그 수사 어구만 가지고 이곳을 평당 1억에 분양받은 거예요, 일반인들이. 미래의 화려한 그 수사 어구만 가지고 분양을 받은 거야. 이런 앞뒤 사정을 계산할 줄 모른다는 거죠, 일반인들이. 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상가는 어려운 것이다. 자, 오늘 내용은 좀 내용이 길었어요. 여기서 한번 끊고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자세히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상가 공실이 5년 이상 간다. 5년 돼도 안 나간다. 5년 돼서 안 나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 그런데 앞으로도 더 안 나가는 경우가 더 허다하다. 심지어는 어떤 생각들 하고 있냐면 이 상가를 그냥 경매로 날리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거야. 경매로. 자, 그러니까 세종시의 상가들이 경매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월 150씩 나가지만 내가 그냥 손해를 보겠다 이거야. 그냥 이자만 갖고 대출 받은 것만 갖고 끝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내가 원금 3억은 깨져도 최소한 한 달에 150은 안 내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경매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야기 해볼게요. 자, 이상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